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봉이 이 거래량의 세력들이 묻어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 매집을 통해서 지금 세력들이 삼각 수렴을 하고 슈팅을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월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10만원 선에서 200만원 선까지 상승이 좀 할 수 있는 코인이고, 그다음 단기적으로 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73만원 선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인 그런 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차트 분석보다 이 비트코인 캐시가 어떤 코인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장투가 가능한 코인인지를 좀 보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18년도, 16년도부터 비트코인이랑 동일하게 같이 있던 코인이에요. 이게 업비트에는 지금 17년 차트부터밖에 없지만, 이 빗썸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는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이더리움밖에. 그래서 얘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17년부터 그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이랑 이렇게 리플이랑 이렇게 거의 근본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8년도 기사인데, 18년도 4월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그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반감기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발행량은 그 신규로 이제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량은 점점 줄을 수밖에 없고, 이 물량은 결국에는 뭐 일정 수준으로 수렴을 하면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리플을 800원대 있잖아요. 800원대 리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투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가격이 아마 2024년 8월, 9월,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매일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그때 매매일지가 그때 당시에 제가 리플을 2024년 8월 말부터 해서 계속 비비비비비 이렇게 사모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가 여기서 불타기를 확 해가지고 이제 그 수익률을 많이 끌고 왔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을 제가 매수만 여기 보시면 78번을 매수를 했고, 그 실현손익 174원, 그러니까 실현손익이 아예 없다는 소리고, 미실현손익이 이때 당시에 157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매도할 때도 실시간 방송 켜놓고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480% 500% 가까이 되면서 3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전량 정리를 했던 코인인데, 이것과 비슷한 그 비트코인 캐시가 월봉이 좀 리플과 현재 많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좀 월봉에서 길게 매집을 해도 되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중장기는 사실 좀 많이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처럼 물려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중장기 투자를 하고 들어가려면 내가 분할 매수를 정말 오래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가지고 뭐 지금 당장 1000만원 2000만원 사서 이게 200만원 간다고 하니까 200만원까지 존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가 밑으로 빠졌다가 뭐 1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란 중동전쟁,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얘가 1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내려가더라도 애초에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빠지더라도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갈 때까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전에 리플 매수하는 거 보여드린 것도 이렇게 78번씩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매수를 막 100번씩, 그러니까 100일이죠. 하루에 한 번씩 매수를 했으니까 70일, 100일, 200일씩 매수를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중장기 투자 안 할 거면 사실은 중장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단타나 정말 뭐 일주일 단위로 청산을 하면서, 청산이라는 게 진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비트코인 캐시는 충분히 월봉상 차트도 메리트가 있고요. 이 기술력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규 발행도 막혀 있는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그 수수료, 그러니까 해외로 코인을 전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리플이었죠. 원래 XRP 리플이었는데, 근데 리플에서 지금은 많이 트론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플의 리플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리플의 수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수료가 제로예요. 0원이에요 거의. 왜냐면 0.1트론이가 그런데 지금 트론 하나에 300원이죠. 300원 정도기 때문에 뭐 수수료가 거의 없죠. 근데 리플이 0.5리플, 0.1리플 이렇게 돼 있는데 변동성이 지금 엄청 세잖아요, 리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송 코인에 대해서 전송 코인이 많이 이제 영향력을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가. 그래서 리플이 지금, 그리고 또 리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매월 이게 제가 알기로 락업이 해제가 돼요. 이미 그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의 발행량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발행량이 전체 다 시장에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트론, 그리고 리플, 이렇게 세 가지의 수수료만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죠. 60만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수료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수수료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결제 관련 18년도부터 이렇게 결제 관련 코인으로 실제로 마트에서나 이렇게 결제를 많이 하던 그런 코인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뭐 삼성페이나 혹은 뭐 애플페이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로 결제가 실제로 가능한 그런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질적인 문제라기보다 비트코인 캐시는 원래 이제 RWA 결제용이나 뭐 실생활에 막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개념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10분에서 30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전송 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우 낮아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전송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빠르지만 우리가 이제 리플이나 트론을 쓰는 이유는 트론이 리플보다 전송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송 코인으로는 트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트론이 이제 전송 속도가 1등이고 그 다음 리플이고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인데, 이 전송 속도라고 하는 게 빨라야지만,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뭐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결제를 했는데 뭐 그 회사로 돈이 송금이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1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또 시장의 변화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0만원일 때 비트코인 캐시로 10개로 600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60만원짜리 코인이 40만원이 된다던가,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캐시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분씩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적합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당연히 부적합하죠. 이렇게 그 변동성이 있는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전송 속도가 이렇게 느린 것만 가지고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체적인 ETF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현물 ETF 상품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트코인 캐시 그 현물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산 신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비트코인 캐시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5월 15일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뭐 거래 처리 속도 향상, 뭐 확장성, 그다음 스마트 계약 기능 강화,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영문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제 BTC 스마트 컨택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이 비트코인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뭐가 좋은 거냐면, 이 결제 관련,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가게에서 결제 시스템, 가게에서 결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스테이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단계 더 위죠. 그러니까 단순 결제에서 이게 그런 이제 화폐를 관장을 하는, 화폐를 이제 어떻게 보면 RWA 혹은 디파이, 이런 이제 스테이블 NFT 이런 시장까지도 이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중요한 호재거든요. 근데 뉴스나 언론이나 혹은 뭐 블랙록 미디어나
혹은 유튜브나 아무도 이 비트코인 캐시를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 캐시가 요번 호재가 사실은 진짜 비트코인 캐시가 200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혹은 비트코인 캐시가 이 윗골이 500만원, 600만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런 호재예요. 진짜 그 정도 사이즈의 호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게 스테이블이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을 만드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들은 지금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SV나 다른 것들 뭐 다 이름 바뀌고 막 상폐되고 그런데도 비트코인 캐시는 정말 꿋꿋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지한 이 비트코인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컨퍼런스도 다니고 강연도 다니면서 연말까지 계속 뭐 1000만원까지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거를 단타를 할 거냐, 내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할 건지, 혹은 뭐 스윙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중장기를 할 건지라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단타를 할 거면 손절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스윙을 할 거면 적어도 이제 2분할 3분할 잡고 좀 이제 단타보다는 손절폭이나 이제 익절폭을 더 크게 가지고 가야 되고, 중장기를 할 거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냥 한 두세 달 담는 게, 두세 달 매집하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최소 이제 60번에서 100번 정도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10월달 불장이 끝난다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5만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저는 하루에 5만원, 1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매일매일 이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제 분석이 틀려가지고 이 비트코인 캐시가 15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실은 현물은 많이 떨어져 봐야 저는 50% 반타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하더라도 50% 손절을 하더라도 그냥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200만원까지 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이고,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 업데이트, 뭐 차트적인 업데이트나 혹은 이런 기술적이나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나 이런 업데이트 부분을 뭐 이틀에 한 번씩 매일매일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정보를 좀 제공을 하려고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의 정확한 차트 분석 있잖아요. 나는 단타를 할 건데 주봉을 보고 스윙을 할 건데, 혹은 일봉을 보고 나는 중장기를 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리뉴얼을 받아가시면,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든 오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 탈중앙화 디파이 플랫폼에, 저는 이제 그 스테이블 플랫폼의 하나의 진짜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리플보다 더 많은 상승폭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고 추가 발행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낮고요. 그 다음 전송 속도가 근데 조금 높은 게 문제인데, 그 전송 속도마저 요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약간 좀 빨리 좀 속도가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즉시 발행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를 구매를 해서 그 플랫폼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플랫폼에 있는 어떠한 뭐 BTC, USDT나 뭐 이런 게 새로 생기면 그런 거를 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그냥 일시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짜버리면, 근데 그 구조를 짜려면 어쨌든 그런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의 업그레이드가 먼저거든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200만원을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를 한 번에 뭐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3천만원 정도 전 매수를 할 생각인데 3천만원 매수를 하더라도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분할로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50%가 찍히던 플러스 200%가 찍히던 둘 중에 하나가 되게끔 저는 가져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사이트 업데이트 하실 분들은 이제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계속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서는 이제 2-3일에 한 번씩 좀 중요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2-3일 동안 뉴스들 좀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2-3일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은 5만원, 비트코인 캐시는 5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